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올라가고 코스닥은 빠지고 좀 엇갈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증시 흐름이 괜찮았죠. 그 애플이 연중 최고치 계속 경신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슈왑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증권사가 얘네들 혹시 터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의심 속에서 빠지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워낙 강하게 올라가면서 금융주들이 주춤한 거를 커버하고도 남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증시가 민감하게 보는 게 반도체 종목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작년도 4월 이후에 가장 높은 지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미증시가 안정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박스권 상단까지는 한번 가봐도 될 것 같아.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몇 가지 좀 변한 게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연준 인사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좀 센 발언들이 덜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조심스러워요. 발언하는 게. 수전 콜린스나 토마스 바킨 같은 경우는 다 중립적인 인사긴 한데 어쨌든 뭐 0.5%포인트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거의 그게 끝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좀 안심시키는 시장을 안심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다 섞어서 하거든요. 뭐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진정될 수 있다. 모든 은행이 리먼 같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초강경 매파 발언을 자주 하던 닐 카시카리 같은 경우도 이 은행 문제가 길게 갈 수는 있는데 2008년도 같은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이 아주 강경 일변도의 어떤 발언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톤다운한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연준 인사들이 세게 발언하지 않는 거 봐서는 금리 인상 거의 끝나는 거 맞나 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또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이게 매일 바뀌고 있는데 오전하고 오후하고 또 바뀌어요. 근데 어쨌든 한 번 정도는 올릴 것 같아. 근데 결국 연내는 내릴 걸.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해도 빠지지 않는다라는 점, 이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안도를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지표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독일 물가 지표거든요. 절대적으로는 뭐 엄청나게 높죠. 7.8%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이제 어쨌든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고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연내 잘하면 사자 볼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유럽 쪽은 천연가스 가격 빠지면은 물가가 좀 진정되는 그런 특성이 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빠져주면서 이제 숫자 자체가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에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게 이제 PMI인데 서비스업 PMI나 이제 제조업 PMI나 전부 다 예상치 상회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조업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전달보다는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제조업도 그렇고 이제 또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서비스업 관련된 지출도 좀 활성화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투자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지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뭐 코스피는 이제 관련해서 좀 반응이 나오는데 코스닥은 이제 뭐 다른 종목군들보다 이제 무엇보다 2차 전지 쪽이 워낙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은 제대로 이제 반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뉴스들을 보면 뭐 이것저것 다 볼 필요는 없고 오늘 짐 클라이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금이 넘치는 회사 쪽에 매수세가 집중되게 되는데 뭐 애플, 메타, 엔비디아 이 시가총액 다 높은 또는 높아져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자금이 집중이 되니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게 돼버렸다. 이 상황으로 인해서 돈이 오히려 저런 기업들에 몰리게 돼버렸다.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주 강세론자들이 다시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런 어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쉽게 빠지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사실 반도체가 오늘 다음 주 삼성전자 실적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웠던 날이었거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좀 눌리고 그런 날이었는데 철강주가 갑자기 급등을 했죠. 포스코홀딩스가 RIA 수혜 기대감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아르헨티나의 이제 그 리튬을 갖다가 생산하는 어떤 것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어떤 광산을 확보하고 있다더라. 이런 내용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2차 전지 소재의 어떤 특화되어 있는 어떤 생산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이제 포스코가 또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더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가니까 철강이 좋아서 올라가나? 그러면서 다른 철강주가 또 딸려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종들이 하나 세게 올라가 버리면 지수가 그냥 딸려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황적인 측면, 종목적인 측면에다 각각 역할을 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쪽은 이제
오늘 2차 전지 쪽이 초반부터 밀리면서 시가총액 빅3가 코스닥 전체 비중의 11%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초반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좀 코스닥은 반대로 좀 늘렸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5천억 넘게 매수를 했는데 오늘이 이제 분기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리밸런싱 관련된 매수가 좀 잡힌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액면 그대로 이제 체크해 보기에는 조금 이제 시기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매수했다라는 점 중요하고요. 근데 선물이 되게 특이해요. 예, 선물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 미결제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도 청산이 아니라 신규 매수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건지 이거는 다음 주까지 좀 봐야 돼서 섣부르게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좀 있나 이런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좀 나중에 확실하게 보고 나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종목으로는 뭐 외국인들이 저렇게 담았기 때문에 이제 시가총액 상단은 웬만하면 오른쪽에 가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들은 좀 왼쪽으로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 삼성전자는 뭐 지금 1조 원 넘게 단기에 담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예, 그래서 요게 삼성전자 매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삼성전자 역시 담았고 화학주 좀 담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 쪽을 좀 매도하는, 삼성전자는 매수했지만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을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코스닥은 되게 독특했어요. 외국인들이 LNF 에코프로비엠 사고 에코프로는 매도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매도하라는데 정작 외국인들은 매수한 게 되게 특이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로봇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매수 쪽에서는 뭐 게임주 일부, 제약주 일부 이런 것들을 담긴 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대대적인 어떤 색깔이 드러나 있는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2차 전지 약간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좀 골라서 담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2차 전지 에코프로 팔았는데 이제 또 에코프로비엠을 팔고 LNF하고 에코프로는 또 매수하고 엇갈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IT주들 매수 열심히 했잖아요. 여전히 기존을 이어갑니다. 이오테크닉스, 뭐 두산테스나라든가 원익QNC라든가 고영이라든가 솔브레인이라든가 해서 그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일부는 또 매도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매수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매도 쪽은 이녹스 첨단 소재, 하나마이크론, 동진세미캠, 그다음에 PSK 이런 것들은 또 매도 쪽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분기 시작할 때 또 수급이 재편이 될 텐데 이제 어느 쪽으로 집결을 하는지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이런 쪽에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수급에서 또 종목들에도 약간 이제 변화가 생긴 것도 또 하나의 어떤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보면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죠. 미국에서 PC 물가 나옵니다. 예상은 근원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4.7, 전월 대비 0.4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될지 투자자들이 가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지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금요일마다 뭔가 터졌잖아요. 금요일에 막 갑자기 실리콘밸리 터지고, 그 다음 주에 크레딧 스위스 터지고, 그 다음에 도이체뱅크 터지고 막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순탄하게 넘어갈 거냐, 찰스 수압 가지고 또 어떻게 할 건가, 아니면은 이제 반대로 이제 2분기에는 좋을 거야, 뭐 이런 기대감으로 바뀌어버릴 거냐. 그러니까 금요일에 안 빠지고 버텨지면 투자들이 조금 더 안도를 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체크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오늘 뭐 별의별 분석들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1조 원 밑으로 내릴 것 같다, 겨우겨우 흑전하는 정도일 것 같다라는 식의 어떤 분석도 있었고, 아니다 1조 원은 그래도 넘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수가 어떤 정말 진정성이 있는 매수냐. 근데 삼성전자는 사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를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매수한다 이런 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붙어주는지 요거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뭐 철강, 원전주, 화학주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는데 그 확실히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그 안에서 치고받고로 바뀌어버렸고 다른 쪽이 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메인 대장주는 또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거, 어제로 치면 어제도 반도체 강했었고 그러니까 뭐 제약바이오 뭐 이런 것들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좀 추초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인데 미증시가 3월에는 괜찮았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통계대로 움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4월은 사실은 통계적으로 3월보다 더 좋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좋은 달 중에 하나가 4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FOMC 회의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좀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은행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들이 있어서 좀 만만치 않은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좀 뭐 최근 들어서 은행 문제 좀 해결이 됐고,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둔화, 다음에 이제 IT 기업들의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좀 걸고 있어서 이제 현재로서는 뭐 좀 전진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우세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은 역시 시가총액 상단 빅테크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느냐,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움직여줘야 되고, 엔비디아보다는 이제 마이크론이 지금 굉장한 저항대거든요. 65달러 뚫고 나가는지 여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가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주말에 계속 열심히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고릴라 리서치 카페에 여기 또 게시판 중에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증시라고 돼 있는 거, 여기 이제 시장 브리핑 이런 것들 저희가 올려드리니까 꼭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증시 분석 데이터라는 게시판은 여러 가지 주식시장 관련된 이제 통계들 이거 열심히 올리거든요. 통계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밸류체인 업종별로도 계속 다시 예전에 올렸던 거 끌어올려서 다시 올려드릴 텐데 그것들 많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침에는 기업 분석 보고서 제가 쫙 올려드리니까 오늘 이런 보고서 올라왔구나 라고 또 공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입 이벤트는 이번 주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0원꼴로 가입할 수 있고, 또 1기로 들어오시면 이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복원돼도 1기 가입하시는 거 그대로 이제 연장하실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리니까 이번 주까지입니다. 더 공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좋아요, 예, 그리고 구독하기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